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도 추천도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작자는 금융설계 전문가도 자산운용 전문가도 아닙니다. 금융설계 조언, 자산운용 조언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 나오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보유 여부 및 보유량 은행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실린 정보들은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 정보들은 어떤 특정 주식, 회사 혹은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레이엄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이엄을 보다가 좀 오늘 어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그 이번 earnings call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를 보고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이제 회사가 어 이번 분기에 이제 그 커스트가 높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분기인데요. 이번 분기 그 커스트가 124%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33% 증가해서 매출이 더 증가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EBITDA 마진이 뭐 한 12%, 13%까지 올리고 싶어 하고 있는데 지금 11%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 여기 gross profit margin이 너무 좀 안 나오는 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8%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 3분기부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이때에 비해서는 gross profit margin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수준 회사가 잘 나갈 때 이때 2015년, 16년 수준으로 21%, 20% 혹은 10% 중반까지 회복되기에는 이 커스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스트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가냐면, 이제 2021년 연말 보고서를 봤을 때는 이제 하이퍼리 셀룰로스 같은 경우 주력 파트죠. 여기에서는 일단 27%, 커스트의 27%가 나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화학재료가 15, 에너지가 6, 나머지가 52%인데 그 나머지에는 레이버, 그 다음에 supplies, 그 다음에 depreciation, 그 다음에 manufacturing overhead,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cost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또 페이퍼보드도까지 볼까요? 여기는 우드 파이버가 67이나 되고 이제 나머지가 16%고요. 그다음에 하이드 펄프 같은 경우도 우드 파이버가 20, 그다음 나머지가 68. 여기는 이제 우드 파이버의 나무의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커스트가 왜 내려가지 않고 있을까? 이 회사가 이렇게 커스트가 안 내려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나무 가격이 조금 안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나무 가격을 보실 때 럼버 프라이스를 보면은 이제 이게 지난 10년간인데 여기 코로나 터지고 2020년 7월 정도부터는 급격히 상승해서 뭐 2021년 5월에는 정점을 찍었었죠. 근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2023년 접어들면서 또 2022년 한 4분기 때부터요. 좀 그래도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만 봤을 때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넘버 프라이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프라이스 아까 커스트 스트럭처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우드 파이버의 이제 비중은 좀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레가드 레이엄의 이제 뭐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똑같이 나무를 갖고 하는 이제 노르웨이 회사죠. 거기에서 이제 이번 분기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는
2023년 상반기에 나무 가격이 2022년 하반기에 나무 가격보다 비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반기가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2022년 하반기가 이 정도인데요. 7월부터 이제 여기까지. 근데 여기보다 더 오를 것이다. 상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나무 가격이 계속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커스트가 결국 어디에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냐. 봤을 때 케미컬도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케미컬 가격도 내려왔고, 에너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버가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지금 보셨을 때, 여기가 이제 매니팩처링 회사들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이제 시간당 명목 그 임금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여기 이제 이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이죠. 명목 임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협상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근로자가 한 2,500명 되는데 이 근로자들 중에 70% 정도가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여기죠. employees. 지금 숫자가 그래도 여기 이제 회사 부분을 팔아치우고 2020년에 회사 부분 팔아치우고 2021년부터는 2,500명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줄였음에도 지금 커스트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설명하기로는 나무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transportation cost, 그다음에 chemicals, 그다음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 레이버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이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노동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어서 지금 커스트가 안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한 가지 가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설은 또 뭐냐면 어쩌면 회사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가 지금 결국 이 지금 레이엄이 중점적인 전략은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많이 팔아봤자 나중에 수요만 줄어들지 싸게 많이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싸게 조금씩 파는 게 난데 그래서 이제 ROIC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하나를 팔더라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거의 독점에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특히 하이퍼디셀룰 아니 스페셜 그렇죠. 하이퍼디셀룰인가 뭐였죠? 스페셜티 셀룰로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수 셀룰로즈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올리자면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준 다음에 한마디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객들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최대한 가격을 높여내서 높이 받아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을 다시 정리하면 인건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gross profit이 마진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매출 원가가 잘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한 가지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회사가 일부러 매우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잡아서 이제 모든 커스트가 내려오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임금은 좀 오르고 있지만, 나무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운송비, 화학물질 모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엄살을 떨면서 가격을 결국 자기들 제품의 가격을 높게 받아내기 위해서 엄살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거 한 가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러한 전략이 이 운영진의 전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어제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몇 개 보자면요. 이제 조이 폴리타노가
이제 인플레이션 많이 쫓아다니는 연구하고 있는 그 트위터도 올려오고 있지만,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다음에 굿즈도 다 이제 내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서비스 가격이 좀 버텨주고 있는 편. 그러니까 임금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즈니스 유닛 커스트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내려오는 추세로 꺾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때 굉장히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에 높아지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이제 2023년 들어오면서는 에너지가 거의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비스 인건비가 스티키, 아주 끈적하게 남아있을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냐, 이건 연준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레이버 커스트가 노란색 선인데 2022년 뭐 한 1분기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이버 커스트가 좀 내려올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 RIM이 가이던스를 내고 있는데 숫자가 이제 커스트가 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이것도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걸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방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포인트가 안 맞는 게, 이제 이비타 마진을 200에서 뭐 215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번 2023년도에요. 근데 동시에 또 프리텍스 인컴을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2 사이로 굉장히 넓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차이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20 정도, 20밀리언 차이밖에 안 되지만, 이게 순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로 흐름을 계속 이제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2020, 2019,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순수익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비타를 제가 204 정도 나오게 이제 포인트를 잡았을 때 순수익이 9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생각보다 순수익이 그 운영진 입장에서는 되게 작게 잡은 건데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운영진이 어떤 점에서 순수익이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점에 아직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남아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동향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운영진이 예상하는 이비타 한 205 밀리언 정도, 그 다음에 순수익을 뭐 8.7 정도 나온다고 잡았을 때, 이걸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걸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비타랑 이 프리텍스 인컴이 좀 잘 안 맞는 면이 회사 운영진에 예측하고 제가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잘 안 맞는 면이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러한 접근은 보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비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큰 흐름에서는. 그래서 비용이 내려가고 있고 임금만 좀 내려간다면 이 회사가 커스트를 많이 줄이면서, 그냥 반대로 이제 셀룰로스, 특수 셀룰로스 부분은 지금 그래도 굉장히 가격을 높여서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요. 아,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간단한 이제 초벌 스케치 정도인데요. 이제 이 가격이 특수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11, 2013까지 업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리터톤당 가격이 2013년에 1913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회사의 순수익이 무려 21%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부터 다운사이클로 내려가죠. 그래서 최저점이 2021년에 128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물론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회사가 이제 인수 잘못했던 거, 템백이라는 회사, 캐나다 회사를 인수했다가 좀 그게 잘 안 되는 파트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팔아치웠거든요, 거의. 페이퍼보드랑 이제 하이드 펄프만 남기고 뉴스프린트라든지 이런 파트는 다 팔아치웠는데,
그러면서 운영이 좀 흔들린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프라이스가 다운 사이클이 겹쳤고 프라이스까지 다운 사이클에다가 인수도 잘못한 데다가 운영도 잘못됐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휘청했던 게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이 하이퍼리 아니 이 특수 셀룰로즈 그러니까 셀룰 스페셜리티가 결국 가격이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2021년부터는 다시 업사이클로 트렌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0이었던 게 2021년에 2022년에 1410, 2023년에 1520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핏 마진도 조금씩 프리텍스 인컴 마진도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프라이스가 돌아설 수 있다면 이제 이때 프라이스를 잘 받았을 때 2012년, 11년, 10년 이때까지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순수익 마진이 꽤 많이 남는 그런 이제 회사가 다시 될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에 길목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지금 일단 핵심적인 이 포인트는 이 가격이 올리게 받을 수 있냐 이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 뭐 earnings call도 그렇고 보레가드 프레젠테이션, 보레가드 분기 보고서 뭐 earnings call 다 봤을 때 거기서도 이제 자꾸 하이퍼 셀룰로즈 하는데 셀룰 스페셜리티 부분, 특수 셀룰로즈 파트는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에 1280밖에 받지 못했던 리터 톤당 이 셀류 스페셜리티 파트가 계속 올라서 지금은 다시 한 100, 1500, 올해는 제가 예상하는 게 1520 정도인데 이번 분기는 벌써 1650 정도를 제 추측인데 1650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1650이면 언제적 수준이냐면 2015년 수준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이제 프로핏 마진이 잘 났었고 이때 보면 이제 가격이 레이버 커스트가 별로 안 들었었던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 결국은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져 있는 여파가 이제 커스트 스트럭처가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게 좀 낮아질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됐고, 그게 낮아진다면, 조금씩 낮아지는 신호가 보인다면, 즉시 램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로 강하게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팀 혹은 이제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고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 혹은 근거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팀 쪽은 이제 이런 예민한 신호들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은 뉴스 하나인데요. 어제 이제 미스터 힉스죠. 조슈아 힉스였던 것 같은데 하이퍼리 셀룰로스 그러니까 특수 셀룰로즈와 결국 그 셀룰로즈 고급 셀룰로즈를 파는 쪽에 여기에 이제 디렉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이 5월 11일인가요? 그때 2만 주를 샀다는 그 이제 리포트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4.6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힉스가 결국은 이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 셀룰로스 파트를 모든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2만 주를 매수했다. 내부자 매수인데요. 이 매수했다는 거는 기존에 한 4만 주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 2만 주를 더 매수하면서 우리 한화 가치로는 뭐 한 얼마쯤 될까요? 한 뭐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 그만큼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근데 물론 이제 내부자 매수만으로 보는 걸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포스타일 경우 같이 그때 말턱 CEO가 많이 매수 많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 매입을 자기 이제 제가 자기 회사 주식을 샀을 때 내부자 신분으로서 그때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뭐 나쁜 소식은 절대 될 수 없죠. 네, 반드시 좋은 소식은 어떤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말고도 이제 HR 담당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가요? 이 사람도 4천 주를 매입했고, 그다음에 디렉터 중 한 명도 만 주를 어, 매수했습니다. 모두 평균 가격은 뭐 한 4.6 정도 되는 걸로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SEC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를 말씀드리고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